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네. 박수 치실 거면 확실히 치시고, 치기 싫으면 확실히 쳐주십시오. 자, 소개 올릴 때 쳐주세요. 저희 대표께서 오셨어야 되는데, 일정상이 겹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자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무이사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저 강릉 시내에서 봤는데요. 확실히 좀 여기가 더 맷도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싸늘합니다. 식사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이 식사 시간 다음에 강사는 꼭 식사 잘하셨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지가 산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또 상당히 또 부담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트럼 나올까봐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또 이게 드시면은 약간의 조금 졸음도 좀 들을 수 있거든요. 거의 이거는 그냥 끝까지 이것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도 그냥 풀어갈까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뭔가 꿈이 있고 우리 마을 좀 좋은 잘 살 수 있는 마을 또 행복한 마을을 만들자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졸리셔도 제 말씀은 좀 경청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넘겨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면 워크숍 장소였거나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슬라이더도 좀 보고 어떤 다음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그런 동영상도 좀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그거보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사은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가운데 하루뿐만 없다 뿐이지. 그래서 재미있게 제 나름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끌어 갈 거니까요. 꼭 중간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따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지라면 결국은 까지먹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중간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여기 모이신 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작은 공동체가 마을이다라고 지금 아까 글에 써 있는데 여기를 좀 잘 살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사는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나 우리 미래에도 좋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까 지속 가능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빠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의 이런 자연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자연과 환경은요 우리가 잘 가꾸고 아니면 잘 보존하고 잘 가꿔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우리 자손들한테 빌려온 거라고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의무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가꾸고 아름답게 해서 우리 자손 다시 넘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거창하게 무슨 환경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딱딱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 다양하게 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한 분야로 그냥 내 집에서 늘 생활했던 생활 패턴 하나만 자꾸 바꾸면 그것이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기후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을을 지켜서 잘 보존해서 물려주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환경 분야에서 또 자원 얘기를 할 건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나요? 석유 나나요? 네, 석유나 북한은 석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안 파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는 없어요. 우리나라 그나마 좀 나왔던 게 그나마 석탄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잘 쓰지도 않고 자원이 정말 없는 나라 중에 전 세계에 손꼽아도 이렇게 없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수입국인가요? 수출국인가요? 수출. 수입국이죠. 그죠? 근데 수출국이다라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제해서 다시 또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냐면 계속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좀 만든 겁니다. 아무튼 자원은 상당히 중요한데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나더라. 안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자원 전략을 어떻게 하면 무조건 아끼고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이왕이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자원을
재사용,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그 아나바다라고 아시나요? 네. 아나바다. 네. 아시면 가감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맞히시면 박수, 틀리셔도 박수입니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죠. 이건 재사용하고 재활용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직업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아까 그 휴게소 화장실 옆에 쭉 들어봤더니, 저 옆에 분리수거를 해놨더라고요. 페트병도 있고, 빈병도 있고, 파지도 쌓고 했어요. 그거 다 왜 했을까요? 재활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재활용이 다 되는구나 라는 걸 안다 모른다? 다 압니다. 단 어떻게 이것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자, 재활용을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분리배출은 요즘 학교 때 많이 교육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릉시가 고민을 해서 에코센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에코라는 것은요, ECO인데요. 흔히 우리가 마이크 그 노래방 가면은 두드면서 뭐라 그러죠? 야, 이거 에코 좀 넣어 그래요. 그 에코는 메아리란 뜻이고요. 같은 발음이죠. 이거는 에코는 환경이란 뜻입니다. 네. 아무튼 이 에코센터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같이 이런 자원을 잘 전략하고 재활용을 하자라고 취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강릉시의 종합운동장 근처에 현재 유치해 있고요. 자, 강릉시 에코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면요. 여기서 재활용품이 나왔는데, 이거를 하나 갖다 주기도 너무 뭐하고, 뭐 기름값을 더 들 테니까요. 그러면 전화를 띠리 주시면 저희가 방문 수거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져와서 성상별로 선별 분리해서 압축, 파쇄, 감염, 기타 공정을 거쳐가지고요. 재사용, 재활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 현재는 있지는 않지만요. 빵봉지 하나도 다 압축해서 재활용해갖고 우리가 연료로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에코센터에서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에코센터 그런 일들을 수거하고 압축하고 감용하고 선별하고 누가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자원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다자원은요, 약 13명의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그 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정, 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을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우선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시작을 할 때 이렇죠. 빵을 만들고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고자 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일은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같이 있는 일이고요.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 다자원이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하는 방법에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되게 우리는 소위 재활용도 폐기물이 들어가니까요. 폐기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입니다. 우리 폐기물 생산자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계속 버티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잘 활용하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집에서 파지는 파지대로, 페트는 막걸리병은 막걸리병대로, 기타 이렇게 병따개는 병따개대로 모아놓으시면 저가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방문도 해드리고 또 갖고 오시면 제가 정립해드린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그냥 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든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고를 할 때 최대한 편리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왕이면 재밌게 해드려야 되겠다. 또 이왕이면 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좀 가져가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에코센터에서 마일리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위 저희 카드에는요, 마일리지 카드에는 녹색 저금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 마크가 좀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소위 1마일리지는 1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져온 물품들을 성상별로 무게를 계량해가지고 마일리지를 저희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려고요. 전통시장 상품권이랑 교환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상품권을 어디 가서 쓰냐면 당연히 전통시장 가서 쓸 수 있겠죠. 강원도 어디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계속 지금 중고물품을 고쳐서 컴퓨터니 모니터니 아니면 기타 뭐 밥솥이며 이런 것들을 고쳐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 물품을 마일리지로 사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달이면 이제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는데요. 기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편의점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활용하게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는 거죠. 자, 제가 한 두세 가지 사례를 아주 재밌는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저도 사실 재활용에 대해서 또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발전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에서 무심코 버렸던 아니면 모았던 이런 재활용품들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저희 그 강원 FC라는 축구가 있어요. 축구단이. 그럼 여기 강릉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하면 응원도구 같은 게만 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네, 두꺼운 종이 같은 거로 만들었잖아요. 또 가면은 또 한 잔씩 하셔야죠. 캔 맥주도 한 잔 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알루미늄이고 뭐 고철이고 뭐 캔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경기가 끝나면 모아 놓으시는 단체가 있었어요. 여성협의회가 있어요. 민족통일 여성협의회라고. 근데 그거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차량 가가지고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적립을 해드린 돈이 어여보니까 수십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수십만 원은 돈에서 끝나면은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요즘 무슨 철이죠? 예. 김장. 제주는 들었어요. 김장철이. 그러니까 이 김장을 하려는데 어려운 분들 너무 춥습니다. 김장은 정말 월동 준비 하나잖아요. 그래서 구리웃한테 김장을 만들어가지고 주겠다고 해가지고 상품권으로 바꿔가지고 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 뭘로 간 거예요? 식량으로 간 거죠. 김장으로. 뭐가 출발이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버려졌던 그냥 쓰레기 하나가 정말 우리 마을 같이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분한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김치로 갔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례도 있고요. 또 학교에다 보면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 장학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학교에도 보면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아놓으면 금액이 제법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웃에 이렇게 저희가 막 수고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 가져가셔서 라면값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거 못 가져가시면 오늘 저녁은 굶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도 에코센터가 가져가서 되겠습니까? 저희는 가져왔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를 학교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그 할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이걸 지정 기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몸이 피곤하셔서 이제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니아카 표식 죄송합니다. 이게 외래어가 나왔네요. 네. 손수레를 끌고 가서 가져오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동을 이제 계속 하지 않으셔도 계속 라면을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진정한 마을 살리기에 대한 가치고 나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렇다 생각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아마 어렵지만 이런 마을 기업 또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희 에코센터 또한 처음의 마음 그대로 열심히 좋은 가치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여기 국장님을 통해서 저희 에코센터 전화번호라든가 물어보시고 가지고 오시고 모아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즉각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그 폐비닐을 모아놓은 거요? 네. 어느 정도나 모아놔야지 그 연락한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영동권 내에는요. 비닐을 압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 놓으면 상당히 괜찮은 재원이 됩니다. 현재는 폐스티로폼까지만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여기 응급병 원주를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얘를 모아놓으면 또 가서 와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그 에코센터를 여성단체와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부딪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일단 학교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지금 그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도 에코센터에서 정리를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 찬바람에 좀 수고를 덜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어차피 더 좋은 일 하시는 거고, 기정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는 똑같은 거고요. 그 에코센터도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삼류체가 다 잘 돼서 윈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해온 그런 그 재활용품을 네. 어쨌든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재활용품 가지고 오시면 네. 저희가 약 한 60에서 70% 정도의 시세에 매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0~40%는 운영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그 다자원에서 그거를 다 비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학교에 폐유지를 수거를 해서 저희도 그거를 시에 이제 학교에서 나온 그 폐유지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시에 판매를 하겠다. 시에서 그럼 니네가 매입을 해라. 이제 매립장하고 이제 그렇게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양이 많지 않아서 실제로 인센티브로 제공받은 게 각 학교마다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동네 어르신들이 수거해 갔는데 그런 것까지도 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장기타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환원을 시켜드리자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양이 미미해서 못했어요. 근데 네. 단지 이제 저희가 그 수거했던 그 재활용 그 쓰레기를 시에다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에서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액이 너무너무 저조하더라고, 적어요. 네. 이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운동으로서 작년에 이제 학교하고 그런 활동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에코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좀 더 활발하게 저희가 또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의뢰하시고 시에서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다른 더 질문이 없으시면요. 예. 네, 고맙습니다.